배우는 오늘의 한국사 마인드맵입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부터 무장 독립운동 그리고 국내의 다양한 독립운동까지 여러 모습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은요.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대표적인 무장 독립운동과 여기에 참여한 다양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국내에서 전개된 대표적인 독립운동이 무엇이 있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우리 제자들 오늘 밥 먹고 왔어요? 혹시 지금 너무 배고픈 상태로 선생님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요. 바로 다양한 독립운동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생각하기에요. 오늘 이 내용을 다 공부하고 나면요. 저는 너무 배고플 것 같아요. 왜냐면 말을 많이 해서. 하지만 저의 강의를 듣는 우리 제자들도요. 와, 나도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은요.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독립운동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독립운동이구나 라고 느끼시게 될 텐데요. 그런데 차이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공통점도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오늘 배우게 될 독립운동은 1919년에 있었던 우리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 그 다음에 일어나는 운동들이거든요.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1919년 우리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3.1운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3.1운동 이후에 어떤 모습이 펼쳐졌는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름에서요, 뭔가 조금 낯설지 않습니까? 정부면 정부지. 임시정부가 뭐예요? 이때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이제 조선은 식민지배 당하고 있는 상태야라고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부가 아니라 이제 임시정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질게요. 그렇다면 일제 감시를 피해서 임시정부가 언제 조직이 되었고 어디서 활동을 했으며 무슨 독립운동을 펼쳤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많은 독립운동은 어떤 사건 이후? 3.1운동 이후라고 했죠. 자, 그래서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1919년 9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우리 제자들이 9월이에요. 10월 아니에요. 이런 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3.1운동 이후에 수립이 된다는 부분. 이 부분 꼭 좀 기억시켜 주세요. 그럼 두 번째. 그럼 임시정부는 도대체 어디에서 활동을 하였습니까?를 볼 텐데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요. 국내는 아닐 것 같아요. 왜요? 일본의 감시가 워낙 삼엄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임시정부는 중국 상하이에서 일단 수립이 됩니다. 자, 선생님 오늘 수업 마지막에요. 자세한 지도를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금수샘표 간단한 지도를 먼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반도, 이곳은 중국. 상하이는요, 중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이제 해안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을 나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동포들이 좀 많아서요? 왜 많아요? 우리와 중국은 가깝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포들이 좀 많이 가 있겠죠. 그런데 동포가 많은 것으로만 본다면요. 상하이보다는요. 우리 여기 보면 압록강과 두만강 있죠. 그 위쪽 지역을 간도 연해주라고 불러줘요. 그 지역에 훨씬 더 많은 동포들이 있어요. 그러니 동포가 많아서 갔습니다라고 하기는 뭔가 조금 이야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렇죠? 바로 뭐 때문이냐면 1919년 상황만 하더라도요. 아직 일본이 중국 상하이를 점령 못했을 때예요. 그래서 일본의 감시를 피하기가 너무 좋고 또 상하이 같은 경우는요. 중국에서도 대표적인 항구 도시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서양의 강대국들이 외교관을 파견하고 있었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독립운동하는 방법은요.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직접 싸워서 독립하는 방법도 있고요. 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인재를 키우는 방법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상하이는 외교 활동을 펼치기가 너무나 좋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요, 초대 임시 대통령이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아, 선생님 혹시 그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난 다음에 초대 대통령 되는 바로 그분입니까? 예, 맞아요. 그분이 이때도 이제 임시 대통령을 맡게 되는데,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요, 독립운동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특히 어떤 분야에 많이 주목을 했냐면 바로 이 외교 활동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공부도 했고 활동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하이에서 조직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펼쳤던 활동들을 보니까요, 뭐 전 세계에 이제 많은 국제 회의가 있다 그러면 우리 대표를 보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을 생각이 없어. 일본의 강압에 의한 거야 라는 걸 전 세계에 계속 알리는 노력들을 많이 펼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위치상으로는 지금 이제 중국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와 끊임없이 연락을 계속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결정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독립운동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본의 감시를 피해서 국내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예요. 자, 이때 비밀 연락망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 연통제다라고 불러줘요. 자, 우리 제자들에게 조금 낯설 테니까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연통제. 되셨어요? 그래서 비밀 연락망. 여러분들 방학 때가 되면은요, 왜 선생님이 무슨 일이 생기면 친구들께 연락하게 라면서 연락망 짜주잖아요. 일자의 감시를 피했다라 해서 비밀 연락망이라고 합니다. 이 연통제를 통해서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요, 독립운동에 필요한 이제 돈을 마련을 해요. 군자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돈들을 마련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전달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신문을 발행했어요. 이때 신문이 바로 뭐냐면 독립신문. 선생님, 그러면 이 독립신문도 예전에 봤었던 그 독립신문? 이름은 같은데요. 발행 기간이라든지 내용은 달라요, 여러분들. 그때 배웠던 독립신문은 누가 발행했습니까? 그렇죠, 독립협회. 네, 지금 말하는 독립신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제 소식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런 활동들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던 이제 초창기 활동이라면 임시정부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는요, 여러 가지 활동에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뭐랄까요, 힘든 시기도 겪고 그러면서 우여곡절이 조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체되는 건 아니에요. 1945년 광복하는 그날까지 쭉 유지가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거치다가 1940년대가 되면요, 이승만이 아니라 김구. 누구라고요? 김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김구라고 하는 분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키워야지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40년이 되면 드디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식 군대를 가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 군대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한국광복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 한국광복군의 모습이 어떠할지 그 늠름한 모습이 조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모습은요, 한국광복군의 광복군 사령부가 이제 조직되었던 그 시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태극기 이제 앞에서 딱 서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 가운데 있는 분이요, 이제 김구와 그리고 이제 한국광복군을 이끌던 총사령관이 누구냐면 지청천 장군이에요. 그분들이 맨 가운데 위치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렇게 이제 군대를 조직했으면요, 지금부터 어떤 활동을 펼치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요, 여러분 국가와 국가가 전쟁할 때는요, 상대방 몰래 기습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요, 요즘에는 먼저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이러한 잘못했으니 우리가 너희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라는 걸 대외에 알리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식의 군대가 조직되었으니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자, 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는 이제 이 한국 광복군을 이끌고 국내로 진입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본군을 몰아내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혼자만의 능력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국내 진공작전이라고 합니다. 군대를 투입시키는 걸 진공작전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실행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군대를 투입하기 전에 일본이 항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준비는 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별로 어렵진 않죠. 우리가 오늘요, 이야기할 많은 주제가 특히 두 번째 많이 몰려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단 여기까지 마감을 할 텐데요. 우리 지들이 특히나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임시정부가 어떤 활동을 펼쳤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바로 첫 번째, 바로 외교 활동을 열심히 펼쳤다라는 거. 두 번째, 연통제를 조직했다는 거. 세 번째, 독립신문을 발행하고요. 마지막으로 한국광복군을 창설했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마인드맵 보면서요. 잠깐 한번 쉬시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요. 국내외에서 펼쳐진 더 다양한 독립운동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자, 제가 미리 조금 겁을 드렸는데요. 마음의 준비 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독립운동 중에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할 유형은 바로 뭐가 있냐면요. 무장 독립운동이에요. 무장 독립운동? 선생님 이게 바로 뭘까요? 자, 무장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시면은요. 총이라든지 폭탄 같은 거 있죠? 이런 무기를 가지고 그런 무기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독립운동 펼치는 거. 이것이 바로 무장 독립운동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머릿속에 많이 떠올렸을 바로 그 모습이 될 터인데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요. 이미 1910년 이전에도요.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무장 봉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의병요, 여러분들. 의병요. 예,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국내에 있었던 의병들을 아주 이제 잔혹하게 탄압을 했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 1910년이 되면서부터는 더 이상 국내에서 의병 활동하기 좀 어려워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많은 의병들이 이제 감시가 심하니까 이제 의병 활동하지 말고 그냥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지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요, 잘 보세요. 백두산에서 이렇게 보시면 압록강이죠? 이렇게 보시면 두만강입니다. 그 위쪽 지역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간도, 연해주라고 불러줘요. 손 들어주세요. 간도, 연해주. 간도, 연해주. 그리고 만주라고 하면 이 위쪽에 넓은 땅들을 말합니다. 그들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 간도라든지 연해주 지역에 가면 많은 독립군 부대가 조직이 돼요. 그래서 특히나 그들은요. 3.1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 1920년이 되면은요. 이 강들을 건너와서요. 일본 경찰서라든지 뭐 군부대 시설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공격하고 도망가는 이런 유격전을 대단히 많이 펼쳤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제 일본을 괴롭히다 보니까 일본이 안 되겠네. 응? 조선의 독립군 부대를 공격해야 되겠다라면서 두만강 넘어 있는 봉오동 지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이 봉오동을 공격을 해요. 하지만 우리도 여기에 준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봉오동 전투에서 우리가 그들을 상대로 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 승리를 이끌었던 장군의 이름 기억해 두셔야 되죠? 바로 누구냐면 홍범도 장군이에요. 낯설어요? 아니요. 우리 예전에 의병할 때 배웠어요. 국내에서 의병장 활동하다가 더 이상 이제 일본의 감시가 심해서 못하다 보니 저기 간도 지역으로 이동했다라고. 바로 그 홍범도 장군이 여기에서 대한 독립군을 이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토벌하겠다고 온 일본군을 우리가 이제 격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충격인 거죠. 안 되겠다. 조선의 독립군들이 더 세지기 전에 이제 규모를 더 많이 키워서 이들을 토벌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은요, 숫자가 좀 많아요. 2만 명 이상 되는 대규모의 군대를 조직을 해서 이 일대에 있는 독립군 토벌하겠다고 오게 됩니다. 이것이 1920년의 모습이에요. 되셨나요? 자, 근데 우리도 당연히 준비를 했겠죠. 독립군 부대들이요. 처음에는 이제 봉오동이라고 해서 여기 두만강 지역에 있었어요. 나중에 자세한 지도를 볼 테니까 일단 선생님표 간단한 지도 봐주세요. 자, 그러다가 일제가 이제 공격할 걸 대비해서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요. 백두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백두산은요. 높이가 워낙 높잖아요. 그래서 산세가 너무 험해요. 거기에다가 나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숨어 있으면요. 잘 찾기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일본의 2만 명이 넘는 군인들과 우리 독립군 부대가 2천여 명이 됐었는데 바로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청산리 전투가 돼요. 이 전투에는요.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물론 참여합니다. 여기에다가 지난번 사진 봤어요? 김자진 장군의
이름이 조금 긴데요. 북로군정서군.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 이들이 연합을 해서 일본군과 6일 밤낮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크게 정말 승리를 거두죠. 얼마나요? 아까 제가 말했어요. 우리 독립군 부대는요, 일본 전체 숫자에 비해서 지금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라고요. 그런데 그 작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1,200여 명을 죽이게 됩니다. 물론 그 이외에 다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독립군의 투쟁 중에서 특히 가장 최대의 승리를 거둔 전투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대단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궁금함도 생겼고요. 아니 선생님, 그래도 숫자가 너무 우리가 적은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 백두산 일대 워낙 험준한 지형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이 공격하면 우리가 미리 계획한 좀 유리한 지형 있죠? 그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이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나무 숲속에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런 일본군은 총알은 날라오는데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우왕좌왕합니다. 거기에다가 군복 색깔도 보통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이 서로 막 이렇게 총질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일본군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때 우리는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워낙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몇 시간 동안 1km, 5km 아닙니다. 50km만큼도 이동을 했대요. 그리고 또 준비하고 있으면 일본군이 와서 또 공격을 하고 우리는 대응하고 이런 식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우리 동포들의 후원이 만만치 않았다라고 지난번 사진특강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1920년에 이런 큰 승리를 연속적으로 거두어 드리지만 일제가 간도에 살고 있었던 우리 동포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너희들이 지금 조선의 독립군한테 후원을 한 거지, 지원을 해준 거지 라면서 간도 지역에 있었던 조선인 마을을 많이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우리는 이 사건을 간도 참변, 간도 참변이라고 불러줍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번에는요, 조금 시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1932년의 상황으로 가겠습니다. 자, 1932년이 되니까요, 이런 대한독립군 북로군정서군, 대한독립군 북로군정서군 같은 독립군의 활동들도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 의사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아, 선생님, 병원에 계신 그분요. 이게 물론 병원에 계신 선생님도 의사 선생님이지만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얘기하는 의사라고 하면요. 총, 폭탄 이런 걸 통해서 독립운동 추진하신 분들, 그래서 희생하신 분들, 우리가 이런 분들을 바로 의사라고 불러줍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군데요? 지난번에 배웠던, 그렇죠, 안중근이 되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요, 저기 중국 하얼빈에서 땅땅 해서 저격시켰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렇다면 1932년에 활동했었던 대표적인 의사는 누가 있냐? 일단 첫 번째, 이봉창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요, 일본 도쿄로 가요. 그래서 일본 왕가, 그 이제 왕자 있죠? 아들이 타고 있는 마차에 폭탄을 던졌어요. 물론 실패로 끝나서 일본 왕을 죽이지는 못했었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에게 큰 뭔가 자극을 주었겠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 지난번 사진에서 봤었던 윤봉길 의사가 어디에서? 중국 상하이에서 폭탄을 던졌던 거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일본이요. 1932년 되면 중국 상하이를 점령하거든요. 그래서 그들끼리는 이제 상하이를 점령했다라면서 막 축하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지게 되고요. 여기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봤더니요. 이분들은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김구 선생. 누구라고요? 김구 선생이 운영하고 있었던 한인애국단 소속이었다는 거예요. 한인애국단 소속. 자, 오늘 우리 지금 김구 선생의 이름을 벌써 두 번째 듣고 있습니다. 이분의 얼굴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사진을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선생님, 저 이분 좀 많이 뵌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위인전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요. 이분의 얼굴이 상당히 익숙할 거라 생각합니다. 꼭 좀 기억시켜 주세요. 오늘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한국광복군, 기억나시나요? 한국광복군 창설을 주도했던 역할도 있었고요. 또 하나 한인애국단을 조직하기도 했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 다음번에 또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았어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한 이야기들은요.
무장 독립 운동이면서 주요 활동지를 봤더니 주로 이제 국외에서 그 활동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옆으로 이동해서요. 국내에서는 어떠한 독립운동이 펼쳐지고 있었는지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요, 지금 수업을 하면서 분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사용하는 이 분필이요, 외국산 분필이 아니라 국산 분필이라 칩시다. 이것도 애국이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분필을 써준다면 그것도 나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예, 맞아요. 이 당시에도요,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물건을 안 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때 물건을 샀쓴다라면 일본 물건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만든 물건을 샀쓰자라는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국내의 독립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뭐라고요? 물산 장려 운동. 좀 전에 말했다시피 필요한 물품이 있다라면 일본산 물품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만든 국산품을 애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물산 장려 운동이 됩니다. 자, 이 물산 장려 운동을 이끌었던 분이 누구냐면요, 조만식 선생인데요. 당시 인기가요, 상당히 높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왜 우리 그런 착한 마음 있잖아요. 그래, 내가 조금 물건이 비싼다 하더라도 조금 뭐 색깔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아니 우리 민족이 발달한다라면 내가 기꺼이 돈을 지불하겠어. 그래서 정말 불티나게 물건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이런 물산 장려운동, 물산 장려운동 홍보하기 위해서요, 포스터도 나와줬대요. 포스터가 지금의 모습과는 조금 같은데요. 그 모습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당시에 이제 많이 이제 붙었었던 포스터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일단 분명히 한글인데 읽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렇죠? 글자를 어떻게 읽냐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 방향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봤더니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고 나와 있죠. 또 옆에 보면 여인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여인이 뭔가를 착 펼치고 있습니다. 목광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광목이라고 읽어요. 광목이라고 하면요, 당시 옷을 만들어 입었을 때 가장 많이 썼던 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옷을 만들어 입어도 우리 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자라고 하는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어떤 독립운동을 볼 거냐면 학생들이 주도했던 독립운동을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학생은요, 물론 대학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고등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3.1운동을 추진했었던 중심 세력이 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독립운동에서 상당히 중심 세력으로 커나가고 있었어요. 자, 그 대표적인 모습이야 1926년 6월 10일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조선의 가장 마지막 왕이 누구입니까? 순종이에요. 예, 근데 이 순종이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일어난 날이 바로 이 1926년 6월 10일이 돼요. 아무래도요, 마지막 왕이고요. 또 순종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 여러 가지 이야기까지 결합이 되면서 우리 많은 이제 국민들에게 슬픈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간직하고 있는 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의 장례식 날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곳에 학생들이 모아들어 태극기 같은 걸 만들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이것이 60만세 운동. 자, 그리고 1929년. 여러분들 이런 연도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눈 크게 뜨시고요. 1929년 되면요, 전라남도 광주 지역에서 학생들이 항일운동을 전개를 했대요. 선생님, 왜요? 왜 광주 지역 학생들이 갑자기 항일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까? 자, 당시에 여러분들, 광주는 지금도 워낙 전라도에서 큰 도시입니다. 주변 지역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광주로 이제 학교를 진학하게 되는데, 이때 기차를 타고 이제 광주에 오던 어떤 여학생이 일본인 학생들에게 이제 희롱을 당하는 거예요. 희롱을 당하다, 그러니까 자꾸 싫은데 말 시키고요, 막 댕기머리게 잡아 댕기고요,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조선인 학생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 여학생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그러니 그 조선인 남학생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일본인 학생을 상대로 하지 마라고 얘기했을 거고, 그러면서 일본인 남학생과 조선인 남학생 간에 이제 다툼, 이제 시비가 붙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나중에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는
조선인 학생, 네가 잘못했네. 무조건 사과해. 이러면서 분위기를 조선인 학생이 잘못한 것으로 몰아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1929년이잖아요. 우리 지금 식민지배 당한 지 거의 이제 20년째가 되는 겁니다. 쌓였던 울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까지 딱 결합이 되자 광주 지역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가두 시위를 벌이면서 조선인 차별하지 마! 또 주장을 하고요. 아니 가만히 보니 왜 일본인과 조선인에게 시키는 교육이 다르지? 차별적인 교육하지 마! 이런 것도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목만 보고요. 광주에서만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요.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3.1운동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가장 규모로 보면 커요. 그럴 수 있었던 건 바로 뭐냐면 신간회라고 해서요. 조금 어렵습니다. 신간회. 신민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조직입니다. 신간회라고 해서요. 국내에서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이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 신간회가 나서서 아니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지? 라면서 진상조사단도 파견하고 이러면서 전국적인 시위로 많이 이제 확대를 시켜줬었어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 중에서요. 일제가 1930년대, 40년대 가면 우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한다고 했었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말과 글, 우리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을 펼쳐 나갔었겠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말을 지키고 있었던 조선어 학회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숨쉬는 것만큼이나 이 한글을 사용하는 게 너무나 익숙하겠지만 이 조선어 학회가요. 목숨 바쳐서 우리 말을 지키지 않고 연구를 하지 않았다라면 어쩌면 그 어떤 흐름이 끊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일제의 탄압에 맞서서도 계속 연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성공은 못했어요. 일제의 간섭 때문에. 하지만 해방 이후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여러분들 판소하지 않고요. 한 장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 선생님 이게 무슨 독립운동이에요? 이거 지금 뭔가 시상식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1936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가 끝나고 그 시상식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시상식에 있는 3명의 선수 보십니까? 그중에 2명의 선수가요. 우리 조선인이에요. 그중에 특히 가운데 금메달 따고 있는 분 보이십니까? 이분이 바로 송기정 선수가 되겠는데요.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 딱 땄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을 보니 그렇게 기뻐하는 것 같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경사스러운 날 태극기를 달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일장기를 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송기정 선수를 보면요. 가운데 뭐가 있죠? 바로 뭐냐면 그 승리의 선수에게 주는 게 월계수입니다. 그 월계수를 가지고 가슴을 가리고 있어요. 일장기를 보이지 않고자 하는 그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진이 이제 국내에 이제 막 신문에 찍혀 나오게 되고요. 사람들은 국내에서 그 소식을 읽게 돼요.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제목 그대로 정말 정말 다양한 독립운동이 있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배우셨죠? 그런데 제가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해서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2번의 방식을 통해서요. 핵심 정리를 해주신데 일단 첫 번째 지도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요. 많은 걸 봤었는데요. 그중에서 청산리, 봉오동 전투 보이십니까? 각 위치를 잘 알아두세요. 중국 상하이 가주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고요.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바로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내용은요. 지도로 꼭 좀 기억시켜 주세요. 2번째, 선생님이 이 어려운 설명을 하는 와중에도요. 몇 년이라는 연도를 썼죠.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은요. 여기는 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연도만 제가 뽑아왔거든요. 먼저 볼게요. 좀 많아요. 예, 1919년, 1920년, 그리고 1932년까지. 우리 제자들이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답 한번 해주실래요? 각 시기별로 대표적인 운동에는 뭐가 있었는지. 자, 먼저 1919년 가겠습니다. 바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1920년이 되면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승리가 있었죠. 그리고 1927년이 되면요. 신간회가 조직이 되었고요. 그리고 29년 되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32년, 진짜 중요해요. 1932년 되면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습니다.
힘드세요? 여러분 힘드시면요. 부모님한테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라고 투정 부리지 말고요. 선생님 찾아오세요. 선생님은 여러분을 믿고요. 마인드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문장을 읽고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임정. 선생님 임정이 뭐예요? 임시정부를 줄여서 임정이라고 합니다. 자, 임정은 뭐뭇을 창설하여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부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국항복군.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시켜 두시고요. 두 번째, 누구누구는 중국 상하이에서 일본군의 점령 축하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분은 윤봉길. 정말 잘하셨어요. 3번, 간도의 독립군 부대가 연합해서요. 어디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싸웠는데요. 이때 최대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로 청산리 전투. 4번, 통학열차에서 조선 학생과 일본 학생 간의 싸움이 계기가 되어서 뭔가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래도요 너무 어려워요. 제 머리가 나쁜 건 아니겠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설명하는 저도 배가 고플 만큼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풀어보면서요. 다시 한번 자신감 심어볼게요. 다음에서 일제 침략기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과 관련 인물들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제자들에게요. 이름 외우는 게 정말 어려운 공부죠. 그쵸? 자, 하지만 도전해봅니다. 먼저 3.1운동. 자, 3.1운동이라고 했을 때 가장 기억나는 분은 그렇죠. 유관순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수장 중에서는요. 이승만이 있었고 김구가 있었죠. 자, 그중에서 일단 김구가 보이니까 이렇게 연결할게요. 물산 장려운동?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건데요. 조만식 이름 보입니까? 자, 이번에는 청산리 대첩에서요. 일본군을 상대로 최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김좌진 장군. 마지막으로 한인 애국단 소속으로서 중국 상하이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윤봉길. 자, 그렇다면 답은 몇 번? 3번. 좋은 연습이 되었죠? 자, 이번엔 두 번째. 다음 역사 만화의 빈칸에 알맞은 내용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만화를 보겠습니다. 도시락과 물통 폭탄이네. 거사를 꼭 성공하길 바라네. 라고 누군가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유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의 사건이 벌어지고요. 대한독립 만세라고 했습니다. 우리 도시락 폭탄이다 라는 이야기 언제 들어봤습니까? 그렇죠. 바로 윤봉길 의사에서 들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윤봉길과 관련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독립군과 일본군의 전투 장면. 그럼 이거는 1920년에 있었던 봉오동 청산리 전투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줘야 돼요. 해당하지 않죠? 두 번째, 일본 왕이 타고 있는 마차를 향해서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봉청이죠. 자, 그럼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3번, 중국의 홍커우 공원에서 물통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에게 타격을 입혔어요. 바로 윤봉길 의사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에서요. 기차 앞에서 권총으로 일본인. 정확히 누구입니까? 이토 히로부미죠? 바로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안중근 의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답은 3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밑줄근 나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또 인물이네요. 보겠습니다. 자, 나는 일본군 부대가 봉오동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미 생각나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공격을 예상하여 미리 노인들과 여자들을 대피시켰고 대한독립군 부대를 봉오동 북쪽 산기슭에 숨겨두었다. 자, 그래서 1920년 6월 나는 신호를 내려 매복해 있던 독립군으로 하여금 일본군을 일제히 공격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독립군을 이끌면서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분. 그분은 사진을 통해서 볼까요? 바로 이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4번에 지금 홍범도라고 나와 있죠? 자, 반면에 여러분들 1번과 3번 같은 경우는요. 의병장이 되겠고요. 안창호 선생 하면 대성학교를 세운 분으로 유명하죠? 다음 문제 봅니다.
자, 이번에는 밑줄 그은 이 운동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찾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연표 문제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 운동은 일제강점기 일어난 민족 독립운동이다. 통학열차에서 일본 남학생이 조선 여학생을 괴롭힌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되겠는데요. 이 운동 언제 일어났죠? 1929년. 그래서 답이 다가 되는데요. 여러분 1927년 신간회가 조직되고요. 그 신간회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보실 문제는요. 마지막 다음 광고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친구는 이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너무 익숙하죠, 그렇죠?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고 했습니다. 물산 장려운동인데요. 1번, 나라 빚을 갚는다. 이것은 1907년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어요. 학생들이 만세 시위운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60만세 운동이나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니까 아니에요. 3번, 한글을 보급해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줄이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물건을 사쓰자라는 거잖아요. 답은 결국 4번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 물건을 사쓰게 되면 우리 민족 산업이 발달하게 되어서 경제적으로 더 큰 힘을 기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많은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요. 기출문제도 보니까요. 정말 이 부분 시험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출 포인트는요. 모두 3가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언제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주요 활동은 무엇인지 묻는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두 번째, 독립운동가와 그들의 활약을 꼭 기억시켜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주요 독립운동이 발생한 시기도 너무나 잘 출제가 됩니다. 연도를 기억시켜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 정말 배고프죠, 그쵸? 수업 정말 잘 따라오셨고요. 이 수업 끝나고 나면은요, 정리하시고요. 일단 편히 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기운 많이 채워서 다음 수업 찾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수업 시간에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